그런데 저는 이게 이 개헌안 자체가 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위헌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현행 헌법 89조에 이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지하다시피 이번 대통령 헌법 개정안은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급조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이 개헌안을 심의한 시간이 딱 40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헌안, 수십 가지 이 헌법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거를 다 손보는 개헌안을 심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분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국무회의는 형식적으로 들러리 세웠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헌법도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말입니다. 내가 언젠가 이런 사고 칠 줄 알았어요.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무슨 권력기관 뭐 개편안인가 혼자 들고 나와서 다 설명을 하고 하더니만 이제는 헌법 개정안까지 국민을 상대로 사흘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민정수석이 뭡니까? 비서입니다. 비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고 국무회의가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일개 비서가 이렇게 나서서 설쳐대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비서가 보낸 개헌안을 검토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통령 개헌안은 그 자체로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용이 뭐냐 하나하나 들여다볼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형사재판으로 따지면은 절차를 위배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들여다봐서도 안 돼요. 바로 휴지통으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불만도 없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 통과시키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야당에서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논의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왔기 때문에 어차피 예상하고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현행헌법 말입니다. 현행헌법. 이번에 다시 봐도 참 손색이 없는 헌법입니다. 이 소리 하면 또 와, 반개헌 세력이다, 반개혁 세력이다 할지 모릅니다만, 지금 저런 식으로 대통령 비서가 한 달 만에 얼키설키 엮어가지고 온 헌법보다는 차라리 지금 있는 이 헌법이 훨씬 손색이 없다. 다만 정손을 보려면 여기서 권력구조,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권력구조 부분만 손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헌법 전문에서부터 모든 조항을 하나하나 늦어가면서 고치려고 하는데 뭐 좋습니다. 고치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간판을 바꿔 달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헌법 개정으로 사회주의 헌법으로 체제를 바꾸는 헌법 개정이 가능하겠느냐? 이론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헌법 개정은 원래 있던 헌법에 기본적으로 동일성, 연속성이 유지돼야지 체제를 바꾸는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헌법 개정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겠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주전자에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만져보기 전에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니냐? 전만해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잘못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울 은평구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님의 개헌안 발의가 있었으니까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님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사실상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리고 부실하게 거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국무회의 자체에 시간만 놓고 보면은 그런 평가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국무회의 회의 전에 이미 각 국무위원들에게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계속 밟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국회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중에서도 보면 어떤 안건들에 있어서 굉장히 짧게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회의가 자동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부실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견 조율을 거치고 또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거쳤다면 회의 자체의 길이가 짧다 하더라도 그 회의를 부실하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의 시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국무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민정수석이 대통령 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저렇게 주도를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이 이제 대통령 안을 발표하는 것을 주도한 것이죠. 발표를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뭐 법이 그 주체를 정하고 있다거나 헌법이 그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이 그 내용을 발표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무회의에 앞서서 국민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린 부분도 사실은 국민분들이 개헌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십사 하는, 해주십사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 전에 마련된 대통령 개헌안을 민정수석이 3일에 걸쳐서 나눠서 발표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겪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폐해를 완화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헌법기관 구성에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 헌재소장은 호선하도록 그렇게 한다거나 대법원장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예산안에 관련돼서도 예산안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솔직히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또 많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현재 대통령 개헌안이 사회주의 헌법이다,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토지공 개념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토지공 개념이라는 것은 1950년도부터 사실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광범위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2년 유신 개헌 때 산지나 농지를 제외한 기타 국토에 대해서도 국가가 그 소유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이 만약에 진짜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한다면은 유신 개헌도 사회주의 개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1987년 개헌 때도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을 받아서 1988년에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 개념이 뭐 새롭게 나온 개념도 아니고 이 토지공 개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개정안을 사회주의 헌법이다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자유한국당 현재 대표이신 홍준표 대표님의 경우도 2005년도에 1위는
주택을 하나만 가져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하시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추진해오고 있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보다 훨씬 센 그런 정책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홍준표 대표님의 그 법안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법안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토지공개념 강화라는 내용 자체를만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헌안 발의가 지난번에도 뭐 계속 얘기 나왔지만 국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사실 1년이 넘도록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 논의해왔지만 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통령님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가 합의를 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하거나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무회의 시간 자체가 짧았다고 해서 바로 국무회의 심의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또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마련한 안에 대해서 발표했다거나 한 것을 통해서 역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들을 무시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할 만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을 이유로 사회주의 헌법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토지공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헌법에 도입되어 있었던 내용들이고 야당 의원님들조차도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발의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민봉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기초소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헌정특위를 보면 영화 데자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국회가 솔직해야 됩니다. 1년 동안 논의해왔던 과정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도 못하고 행정부는 불과 한 달여 물론 국회가 논의했던 과정들을 충분히 보고 자문위원 들었는데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행정부가 졸속으로 빨리 했다고 질타할 게 아니고 국회가 70% 이상 국민이 30년 된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무능함을 반성해야죠. 부끄럽습니다. 저는 1기 헌정특위위원은 아니었지만 2기 벌써 들어온 지 오늘이 딱 85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발의안이든 국회 발의안이든 국민의 뜻에 맞는 시대정신을 담는 그런 헌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제1야당조차 자신들이 주장하는 개헌안조차 국민들한테 발표 못하고 지난 1년 그리고 2기 85일 동안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저거는 이거는 안 돼. 마침 오늘 정부안 발표했더니 절차가 어쩌고 저쩌고 왜 본질적인 거는 스스로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우리가 바라는 정부 형태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지 모르지만 뭐 불거는 대통령제다 또는 내각제다 이렇게 드러내놓고서 논의를 시작을 하셔야죠. 두 번째,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저는 역대 어느 헌법 개정보다 이렇게 길게 국회에서 논의한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번 중에 한 번 빼놓고서는 전부 다 대통령, 정부가 발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갈수록 더 많은 정부량과 충분히 논의의 횟수 등들을 갖고 있는 이 20대 헌정특위에서 시간이 없어서 솔직하게는 정치적으로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협상을 하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들을 하셔야죠. 오늘 정부가 발의했다고 해서 절차가 문제가 있고
왜 야당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헌법 개정안을 전문부터 마지막 쪽까지 발표를 못합니까? 저는 제가 발언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제안 드렸듯이 이제 정부안도 나왔고 여당안도 나왔고 야당안이 준비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회의를 한 방법도 있지만 간사 플러스 몇 명 해서 지금 우리 준비된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형태, 전문 총강, 지방분권, 큰 틀에서 이렇게 소위를 나눠서라도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각 당이 요구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에게는 아직도 제가 보기엔 물리적으로 4월 23일까지 약 30일,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허송세월로 보내면서 문재인 정부 또는 대통령 개헌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걸 주장할 게 아니고 국회에서 지난 1년 그리고 85일 동안 논의됐던 것을 모아나가는 그런 생산적 논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그것이 국민들한테 일하는 밥값하는 국회의원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제1야당 의원님들께 1야당 안이 어떤 건지 좀 같이 비공개적으로라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답변한 길이다. 그리고 합의한 건 합의한 만큼 또 쟁점 남는 건 남는 만큼 그것을 놓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오늘도 이 시간에 지금 원내대표님들이 의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는 특위대로 또 지도부에서는 지도부대로 일이 되도록 개헌이 되도록 노력하려면 이제 서로 원하는 답안지를 갖고 진지한 토론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박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로 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우려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국회가 자신의 책무를 해태함으로써 또 야기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회 주체 그 누구도 지금 이 시기에 서로를 공격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늘 이 국회에서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이 지독한 국회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 책임인지 누구 한 사람 어느 한 당 한 번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참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 점 좀 소회를 말씀드리고 자유한국당 그 보도를 보니까 개헌 조직국민투쟁본부 장애투쟁에 나설 것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냥 고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스스로 잘못해 놓고 오히려 남 탓하는 그런 행동까지 국민들이 인내할 사람은 없습니다. 구제불능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대통령 개헌안이 송부됐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모두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헌안 발의를 강행한 대통령도 또 그동안에 계속 어깃장만 일관해온 그런 자유한국당도 또 개헌 성사에 무한 책임을 다해야 될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이제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개헌이 좌초되는 데 대한 혹독한 역사적 책임이 따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기했던 정치협상 테이블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5당 테이블을 제안을 했는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4당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국회 운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통합안을 만들어야 될 상황에서 자꾸만 숫자 규모 가지고
편가르고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빨리 5당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리고, 그리고 저는 지금 핵심 쟁점이 선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이 헌정특위도 내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지루한 대결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5당 정치협상회의에서 주요 쟁점을 타결하고 헌정특위가 조문별 합의를 이뤄내는 투트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자유한국당은 빨리 개헌 성사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정도만 지금 말씀을 하셨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는 지금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책임 총리, 책임 장관에 대한 권한 분산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개헌 성사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핵심 쟁점 타결을 전제로 해서 국회 주도 개헌 시간표도 일괄 논의 타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길만이 호랑이를 함께 잡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겪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폐해를 완화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헌법기관 구성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헌재소장은 호선하도록 그렇게 한다거나 대법원장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예산안에 관련돼서도 예산안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솔직히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또 많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현재 대통령 개헌안이 사회주의 헌법이다,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토지공 개념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토지공 개념이라는 것은 1950년도부터 사실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광범위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2년 유신 개헌 때 산지나 농지를 제외한 기타 국토에 대해서도 국가가 그 소유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이 만약에 진짜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한다면은 유신 개헌도 사회주의 개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1987년 개헌 때도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을 받아서 1988년에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 개념이 새롭게 나온 개념도 아니고 이 토지공 개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개정안을 사회주의 헌법이다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자유한국당 현재 대표이신 홍준표 대표님의 경우도 2005년도에 1인은 주택을 하나만 가져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하시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추진해오고 있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보다 훨씬 센 그런 정책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홍준표 대표님의 그 법안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법안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토지공 개념 강화라는 내용 자체를만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헌안 발의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 국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사실 1년이 넘도록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 논의해왔지만 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통령님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가 합의를 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하거나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거 달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헌법 개정으로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고 체제를 바꾸는 헌법 개정이 가능하겠느냐? 이론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헌법 개정은 원래 있던 헌법에 기본적으로 동일성, 연속성이 유지돼야지 체제를 바꾸는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헌법 개정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겠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주전자에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만져보기 전에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니냐? 전만해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잘못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울 은평구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님의 개헌안 발의가 있었으니까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님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사실상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리고 부실하게 거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국무회의 자체의 시간만 놓고 보면은 그런 평가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국무회의 회의 전에 이미 각 국무위원들에게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계속 밟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국회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중에서도 보면 어떤 안건들에 있어서 굉장히 짧게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회의가 자동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부실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견 조율을 거치고 또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거쳤다면 회의 자체의 길이가 짧다 하더라도 그 회의를 부실하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의 시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국무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민정수석이 대통령 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저렇게 주도를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이 이제 대통령 안을 발표하는 것을 주도한 것이죠. 발표를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법이 그 주체를 정하고 있다거나 헌법이 그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이 그 내용을 발표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무회의에 앞서서 국민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린 부분도 사실은 국민분들이 개헌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십사 하는, 해주십사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 전에 마련된 대통령 개헌안을 민정수석이 3일에 걸쳐서 나눠서 발표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무회의 시간 자체가 짧았다고 해서 바로 국무회의 심의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또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마련한 안에 대해서 발표했다거나 한 것을 통해서 역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들을 무시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할 만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을 이유로 사회주의 헌법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토지공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헌법에 도입되어 있었던 내용들이고 야당 의원님들조차도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발의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민봉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기초소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헌정특위를 보면 영화 데자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국회가 솔직해야 됩니다. 1년 동안 논의해왔던 과정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도 못하고 행정부는 불과 한 달여, 물론 국회가 논의했던 과정들을 충분히 보고 자문위원 들었는데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행정부가 졸속으로 빨리 했다고 질타할 게 아니고 국회가 70% 이상 국민이 30년 된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무능함을 반성해야죠. 부끄럽습니다. 저는 1기 헌정특위위원은 아니었지만 2기 벌써 들어온 지 오늘이 딱 85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발의안이든 국회 발의안이든 국민의 뜻에 맞는 시대 정신을 담는 그런 헌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제1야당조차 자신들이 주장하는 개헌안조차 국민들한테 발표 못하고 지난 1년 그리고 2기 85일 동안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저거는 돼 이거는 안 돼 마침 오늘 정부안 발표했더니 절차가 어쩌고 저쩌고 왜 본질적인 거는 스스로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우리가 바라는 정부 형태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지 모르지만 뭐 불거는 대통령제다 또는 내각제다 이렇게 드러내놓고서 논의를 시작을 하셔야죠. 두 번째,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저는 역대 어느 헌법 개정보다 이렇게 길게 국회에서 논의한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번 중에 한 번 빼놓고서는 전부 다 대통령, 정부가 발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갈수록 더 많은 정부량과 충분히 논의의 횟수 등들을 갖고 있는 이 20대 헌정특위에서 시간이 없어서 솔직하게는 정치적으로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협상을 하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들을 하셔야죠. 오늘 정부가 발의했다고 해서 절차가 문제가 있고 왜 야당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헌법 개정안을 전문부터 마지막 쪽까지 발표를 못합니까? 저는 제가 발언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제안 드렸듯이 이제 정부안도 나왔고 여당안도 나왔고 야당안이 준비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회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사 플러스 몇 명 해서 뭐 지금 우리 준비된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형태, 전문 총강, 지방분권 큰 틀에서 이렇게 소위를 나눠서라도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각 당이 요구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에게는 아직도 제가 보기엔 물리적으로 4월 23일까지 약 30일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허송세월로 보내면서 문재인 정부 또는 대통령 개헌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걸 주장할 게 아니고 국회에서 지난 1년 그리고 85일 동안 논의됐던 것을 모아나가는 그런 생산적 논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그것이 국민들한테 일하는 밥값하는 국회의원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제1야당 의원님들께 1야당 안이 어떤 건지 좀 같이 비공개적으로라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답변한 길이다. 그리고 합의한 건 합의한 만큼 또 쟁점 남는 건 남는 만큼 그것을 놓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오늘도 이 시간에 지금 원내대표님들이 의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는 특위대로
또 지도부에서는 지도부대로 일이 되도록, 개헌이 되도록 노력하려면 이제 서로 원하는 답안지를 갖고 진지한 토론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박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로 옵니다. 저도 뭐 여러 차례 우려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국회가 자신의 책무를 해태함으로써 또 야기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회 주체 그 누구도 지금 이 시기에 서로를 공격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늘 이 국회에서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이 지독한 국회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 책임인지 누구 한 사람 어느 한 당 한 번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참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 점 좀 소회를 말씀드리고 자유한국당 그 보도를 보니까 개헌저지국민투쟁본부 장애투쟁에 나설 것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냥 고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스스로 잘못해 놓고 오히려 남 탓하는 그런 행동까지 국민들이 인내할 사람은 없습니다. 구제불능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대통령 개헌안이 송비. 그런데 저는 이게 이 개헌안 자체가 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위헌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현행 헌법 89조에 이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지하다시피 이번 대통령 헌법 개정안은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급조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이 개헌안을 심의한 시간이 딱 40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헌안 수십 가지 이 헌법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거를 다 손보는 개헌안을 심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분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국무회의는 형식적으로 들러리 세웠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헌법도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말입니다. 근데 언젠가 이런 사고 칠 줄 알았어요.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무슨 권력기관 뭐 개편안인가 혼자 들고 나와서 다 설명을 하고 하더니만 이제는 헌법 개정안까지 국민을 상대로 사흘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민정수석이 뭡니까? 비서입니다. 비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고 국무회의가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일개 비서가 이렇게 나서서 설쳐대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비서가 보낸 개헌안을 검토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통령 개헌안은 그 자체로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용이 뭐냐 하나하나 들여다볼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형사재판으로 따지면은 절차를 위배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들여다봐서도 안 돼요. 바로 휴지통으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불만도 없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 통과시키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야당에서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논의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왔기 때문에 어차피 예상하고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현행헌법 말입니다. 현행헌법. 이번에 다시 봐도 참 손색이 없는 헌법입니다. 이 소리 하면 또 와, 반개헌 세력이다, 반개혁 세력이다 할지 모릅니다만, 지금 저런 식으로 대통령 비서가 한 달 만에 얼키설키 엮어가지고 온 헌법보다는 차라리 지금 있는 이 헌법이 훨씬 손색이 없다.
다만 정손을 보려면 여기서 권력구조,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권력구조 부분만 손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헌법 전문에서부터 모든 조항을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고치려고 하는데, 뭐 좋습니다. 고치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간판을 바꾸고